네, 안녕하십니까. 20년 경력의 시니어 투자 전략가 바람돌이입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오늘 내용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최근 시장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반도체 경기도 드디어 바닥 짚고 살아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죠. 근데 말이죠. 이 화려한 반도체 파티의 뒷면, 그러니까 그 누구도 시원하게 풀지 못했던 기술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바로 이 문제의 유일무이한 해결사로 불리는 기업 HSP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비싼 반도체가 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까?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또 인공지능 서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은 칩들이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심각한 내부 부상을 안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HSP가 어떻게 이 분야의 독보적인 재활 치료사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의 문을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HPSP라는 회사가 왜 시장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건요,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반도체 산업 전체를 이끌어온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던 아주 거대한 물리적 한계와 싸운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업계의 성공 공식은 정말 단순하고 강력했습니다. 더 작게, 더 많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어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겁니다. 트랜지스터를 너무 작게 만들다 보니까요. 전기가 정해진 고속도로로만 달려야 하는데 마치 낡은 수도관에서 물이 새듯이 전기가 자꾸 엉뚱한 샛길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누설전류라고 부르는데 이게 칩의 성능은 갉아먹고 전기는 전기대로 낭비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칩 제조사들은 완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왼쪽의 기존 소재는요, 튼튼하고 안정적이긴 한데 너무 뚱뚱해서 최신 칩에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른쪽에 있는 날씬한 신소재, 하이케이라는 걸 써야만 하는데, 이게 또 문제인 거죠. 이 신소재는 성능은 좋지만 마치 성질 급하게 막 쌓아올린 담벼락처럼 미세한 틈, 즉 계면결함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이 틈으로 전기가 줄줄 새어나가니 이건 앞으로 가려고 신기술을 썼더니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정말 환장을 노르셨던 거죠. 자, 이 거대하고 풀기 어려워 보였던 산업적 난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모두가 온도를 높이는 데서만 답을 찾으려고 할 때 HSP는 완전히 발상을 전환합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고압이라는 열쇠로 이 문제를 풀어버린 거죠. 바로 수소를 이용해서 칩을 치유한다는 개념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 치유 과정을 전문 용어로는 어닐링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칩을 위한 물리치료 또는 재활치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미세한 상처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회복 과정인 거죠. 여기서 HSPS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옛날 방식은 600도가 넘는 뜨거운 불가마에 칩을 넣고 찜질하는 거였어요. 이러면 당연히 치료하려던 부위 말고 다른 멀쩡하고 민감한 부품들까지 녹아내릴 위험이 컸죠. 하지만 HSP는요, 온도는 오히려 450도 밑으로 확 낮춰버립니다. 그 대신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순도 100% 수소를 칩의 그 미세한 틈새까지 아주 꾹꾹 눌러서 밀어넣는 겁니다. 결함을 말 그대로 치료해버리는 거죠. 좋은 그리고 고압, 이 두 개의 키워드가 바로 HSPS가 가진 기술적 해자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기술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현재 이 저온, 고압 수소 어닐링 공정을 제대로 상용화한 곳은 전 세계를 통틀어 HSPS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TSMC든 삼성이든 인텔이든 앞으로 3나노보다 더 작은 최첨단 칩을 만들려면 HSPS의 장비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사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완벽한 기술적 독점이죠. 이렇게 대체 불가능한 필수적인 독점 기술을 가진 회사는 비즈니스적으로는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55.8%. 와, 이 숫자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감이 오시나요? 쉽게 말해서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인건비, 재료비 다 떼고 558원을 남긴다는 건데요.
보통 제조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웬만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기업도 달성하기 힘든 그런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적 독점이 돈으로 바뀌는 순간인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위력이 훨씬 더 명확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세계 파운드리 1등인 TSMC나 세계적인 장비 업체인 램리서치 같은 업계의 거인들과 비교해도 HSP의 예상 이익률은 그냥 압도적입니다. 혼자 다른 리그에서 뛰고 있다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죠. 자, 이렇게 강력한 기술적 해자에 말도 안 되는 수익성까지 갖췄으니 모두가 이 회사의 미래를 장밋빛으로만 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바로 여기서부터 애널리스트들의 치열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 증권사 리포트를 한번 보시죠. 흥미로운 점은 모두가 HSP 독점적 지위와 엄청난 수익성은 100%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주식의 적정 가격이 얼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삼성증권의 45,000원부터 신용증권의 37,000원까지 의견이 꽤 갈리고 있죠. 이 가격의 차이가 바로 HSP가 가진 기회와 리스크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아주 치열한 논쟁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의견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애널리스트들이 아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리스크 요인들 때문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객 집중도. 매출의 절반 이상이 TSMC 같은 특정 대형 고객사 한두 군데에 쏠려 있다는 거죠. 만약 이 큰 손들의 투자 계획이 바뀌면 매출이 바로 휙형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둘째, 산업 사이클. 반도체 경기는 아시다시피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잖아요. 아무리 필수 장비라고 해도 산업 전체가 불황에 빠지면 장비 발주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오버행 리스크.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대주주인 사모펀드가 언제든지 보유 지분을 시장에 대량으로 내다 팔 수 있다는 잠재적인 매도 압박을 의미합니다. 물론 HSBC도 이런 리스크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영리한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죠.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 일본,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열심히 고객사를 늘려나가고 있고요. 또 지금의 독점 기술을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새로운 공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앞으로 칩이 2나노, 그 이하로 더 작아질수록 자신들의 기술이 더욱더 필수적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게 기술의 성벽을 더 높고 단단하게 쌓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HPSB가 가진 이 압도적인 기술적 해자는 과연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시장의 변동성과 잠재적 리스크들을 모두 이겨낼 만큼 강력할까요?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이런 독점적 기술을 가진 기업은 언제나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저력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방심은 금물이죠. 이 종목의 다음 행보,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번에 제가 더 깊이 분석해줬으면 하는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니어 투자 전략가 바람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